오늘은 퓨처 셀프 인생 특강 그 대망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가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었던 것 정도의 차이만 있지 많은 분들이 지금 자기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네거티브하게 말하면은 탈출인 거고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발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가난은 단순히 돈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정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그다음에 저도 가난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건강 자산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악순환에서 탈출을 못 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뭘 갖고 있었길래 여기서 탈출하셨을까요?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저는 이게 퓨처 셀프 인생 특강 첫 번째 주제여서 너무 행복해요. 완벽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퓨처 셀프는 진짜 대국민 필독서고요. 저는 이미 이걸 5번 읽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이거 특강을 준비하면서 조금 국소적으로 또 다시 읽잖아요. 그럼 또 다시 보이고요. 밑줄 그은 거 다시 보잖아요. 그럼 또 다시 보여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진짜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는 여러분 이미 글로벌로 진짜 검증이 끝난 책이고요. 이거는 글로벌로 입소문으로 팔리는 책이에요. 제가 진짜로 증거 댓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새로운 리뷰를 갖고 온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존 리뷰고 요거는 굿리즈 리뷰인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 어메이징이에요. 자기는 이 책을 20번 똑같은 사람한테 추천을 받았대. 20번. 그러니까 뭔데 그러길래 이렇게 추천을 해 하고 읽어보니까 추천할 만하구나. 그래서 어메이징이라고 하신 거예요. 영국에서.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북. 베리베리 굿북이래요. 뭐예요? 자기는 정말로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었지만 이거는 정말로 좋은 책이다. 너무 좋죠, 리뷰가? 그 다음에 이분도 이렇게 써셨는데 여기 좀 되게 구체적인 리뷰가 있어요. 보통 이분은 자기계발서를 좋아하는 분도 아닌데 5점 주신 분이에요. 뭐라고 쓰셨냐면은 자기는 이런 종류의 책은 너무 쓸데없이 길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짜집기 한 것처럼 합친 것처럼 써갖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하디 박사의 책은 딱 적당한 길이이고 엄청난 통찰력과 함께 빨리 읽을 수 있다. 저도 그래서 이 책은 가독성이 너무 높고 읽기가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제 주변 지인들 이거랑 똑같아요. 제 주변 지인들 다 읽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꼭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답 바로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희망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걸 너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극한값을 설명해 보면은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이해가 쉽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100억을 받아요. 저한테. 제가 이거 신박사 TV에서 설명해 드렸나? 100억을 받아요. 그냥 제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의 이면에는 숨어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제가 100억 드릴게요. 받으세요 하니까 그냥 너무 좋아요. 근데 뭐예요? 알고 보니까 악마의 계약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 목숨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시간을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있다 죽어요. 그러면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뭐 행복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99%는 안 행복하실 거예요. 왜? 일단은 희망이 아니라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은 미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 자체가 사라지면 희망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목에 뭐라고 했죠? 가난, 이 비참한 상황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여러분 다 희망이 있어요. 진짜 이 책에서 레퍼런스를 너무 좋은 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프랭클린 박사님, 우리 빅터 프랭클 박사님 그 죽음의 수용소 저자분 있잖아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희망의 아이콘이잖아요. 너무 사례를 잘 썼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죠, 여러분? 그러면은 돈이 많아도 여러분 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이상하지 않아요? 100억 있으면 무조건 행복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000억 있으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뭐 이건 왕이에요, 왕. 근데 왜 1000억 있는 사람들이 안 행복한 사람들이 있죠? 왜 이 사람들이 마약을 하죠? 왜 이 사람들이 뜬금포로 자살을 하죠? 도대체 왜 그런 거죠?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돈은 있는데 더 이상 미래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현재가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특강을 보신 다음에 일단은 그래요. 희망을 생각보다 그게 퓨처 셀프거든요. 이 책에 제가 안 나온 내용들도 엄청나게 강론을 특강에서 많이 더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퓨처 셀프를 설정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희망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시작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알바를 하고 있어요.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희망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거는 인생의 거의 유무의 차이예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건강 자산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정말로 꼴찌예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여러분 살짝 디스크가 왔어요.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그러면서도 여기 막 스트레칭을 30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아지는데 저는 건강 자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낫겠다는 희망이 있고요. 동시에 그거보다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열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감으로 모든 걸 다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그런 강력한 희망이 없었죠. 제 미래에 대한 희망. 대한민국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바꾸겠다. 우리 딸이 사는 곳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꾸겠다. 나중에 우리 딸이 성인이 됐을 때 대한민국 되게 살만한 나라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저는 진짜 목숨 걸고 일할 희망이 있거든요. 그게 제 퓨처 셀프예요. 벌써 다 미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보면은 여러분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병약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그 에너지가 오는지 아세요? 희망에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희망을 의지와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의식적인 선택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희망은 여러분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면 뭐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희망을 지닌 사람들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한다요. 진짜 제가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랑 같이 지금 독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잡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100억 벌기. 그건 굉장히 막연한 희망이거든요. 뭘 해서 100억을 벌겠다가 돼야 돼요. 그건 결과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는다.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결정이 중요하고 자신이 인생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대부분은 여러분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사회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뭐냐면요. 사회라는 게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사회에 휩쓸렸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가 그지 같고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할게요. 병신 같기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유연함.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유연함의 힘은 책 제목이 진짜 미친 거예요. 유연함을 발휘해 방법을 만든다. 따라서 희망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데 방법을 못 찾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방법이 있다. 저는 이거는 솔직히 그냥 쭉쭉쭉 밑줄 그었는데 요거는 하이라이트 갖고 와서 여기는 따로 강조했었어요. 희망은 여러분 승산을 따지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일치월장에 적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권한이 있고 없고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임원 출신 대 직원 출신 평균 수능을 따져보면은 누가 오래 살 것 같아요? 다 직원이라고 말하거든요. 왜? 임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임원이 훨씬 오래 삽니다. 왜? 자기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나한테 권한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간섭할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리더십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권한이 있다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왜 출산율 낮은 줄 아세요?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십이 없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자기한테 권한이 없는 거예요. 리더가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여러분 조별 과제 잔혹사 다 미루잖아요.
조장이 되면은 이거 하세요, 이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조장이 됐어요. 왜 조장을 피해요? 조장이 됐으면 그 사람 리더십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권한을 주지 않아요. 리더를 맡겼으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GDP가 35,000불이나 됐는데 정서적으로 빈곤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리더십이 가난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 이 퓨처 지금도 힘들어 죽겠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영상을 지금 3시간 반째 찍고 있어요. 여기서 입에서 단내가 나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희망을 봤어요. 진짜 와, 희망을 봤어요라는 말은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나온 건데 이 책에서 희망을 봤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나온 거예요. 특강이라는 게.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책에 하등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정도로 책을 10배로 진짜 좋은 책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권한이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 희망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희망의 정의를 스스로 해보세요. 멈춤 누르고 희망의 정의를 해보세요. 옹알옹알 해보세요. 생각보다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희망의 진짜 희망은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막연한 희망은 여러분 인생을 죽여요. 자신의 권한을 믿는 생각이에요.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해요. 자신의 행동이 주명에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함부로 행동을 안 하겠죠? 길을 찾는 생각이에요. 희망이 있다면 방법을 발견하거나 내놓는다. 또 현재의 위치에서 목표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는 한글책은 여기 밑줄을 안 그었잖아요. 근데 원서는 여기 밑줄을 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서로 볼 때 느낌이 달랐던 거예요. 보면은 원서 밑줄을 보면은 이제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걸로 보시면은 그거 희망은 미래가 나아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낙관주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거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뭐예요? 시크릿이에요. 분명 이것도 뭐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시크릿으로 그냥 나는 될 거야, 나는 100억 벌 거야. 아무도 못 버는 거예요. 뭐 극소수 뭐 버시겠죠. 근데 그분들은 그냥 시크릿이 아니라 이런 희망이랑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시크릿이 말하기가 편하니까 믿으면 된다고 얼마나 편해요. 믿으면 되면 다 되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믿으면 되면은 중국 사람들이 다 같이 믿으면 중국이 맨날 월드컵 우승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줄기의 희망이라도 희망을 지니는 것은 이 말이 정말로 예술이었어요. 그래서 밑줄 그은 거예요.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고 미래의 목적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술이에요. 표현이. 여러분 신박사TV 브런치에 제가 뭐라고 썼어요? 막연한 희망은 뒤통수를 친다고. 제가 여러분 왜 이 책에 미친지 아시겠죠? 제가 했던 말을 긍정적인 버전으로 구체적 강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퓨처 셀프를 만나고 내가 커런트 셀프가 퓨처 셀프가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 강론을 3개의 빅챕터에서 7개의 소챕터로 나눠서 21단계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랜만에 독자분들을 만나러 서점에 갔다. 이때 젊을 때 서점에서 서점 투어할 때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쉬지 않고 얘기했는데 모든 고민이 다른 것 같지만 문제의 뿌리는 사실상 똑같다. 바로 비합리성, 막연한 희망인 거예요. 노력 안 하면서 성공하고 싶고 반성 안 하면서 성공하고 싶고 결국 막연한 희망은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죠. 기가 막히죠? 저랑 하디 박사님이랑 진짜 연동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10번 읽기라고 써놨는데 평생 희망을 연구해온 임상심리학자 찰스 스나이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들이 많아요. 이건 시크릿 이런 책이랑은 레벨이 달라요. 정말로.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다양한 길을 찾으며 새로운 방법을 기꺼이 시도한다. 그러니까 원대한 희망이 있고요. 작은 희망이 있어요. 근데 작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방법만 고집하며 난간에 봉착했을 때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사고력을 발휘하지 않고 회피하고 물러서려고 하는 해로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회피적인 성향으로 그들은 계속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이거 어디서 배웠죠? 유연함임에서 배운 내용이잖아요. CEO들은 다 뭐라 그런다?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봤을 때 정말로 극한의 고통에서 가장 많이 배웠다. 딱 연결되는 겁니다. 유연함. 기가 막힌. 이거 유연함의 힘 제대로 읽은 분들 이거 읽으면서 엄청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희망을 갖고 있으면은 그 희망이 딱 고정된 상태에서 요렇게 접근해볼까? 저렇게 접근해볼까? 방법론을 여러 개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들은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기에 100% 전념한다는 거예요. 레이저 포커스라 그러거든요. 그들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확고하게 유지하지만 목표 달성하는 과정이나 방법론을 매우 유연하게 조정한다. 유연함의 힘. 유연함의 힘. 100% 전념에 레이저 포커스라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한다? 유연함의 힘으로 접근한다. 딱 맞아 떨어지죠.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제가 이거는 페이스북에 쓴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읽어드릴게요. 축복. 매일 감사합니다. 벌써 고 작가님과 함께 일한 지 올해로 8년째입니다. 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즐겁고 미래가 기대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뭐 이거를 퓨처 셀프 때문에 쓴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쓴 거예요. 고 작가님이랑 통화하고 나서 항상 감사일기처럼. 미래라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퇴 시점에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 모든 지분을 전액 사회로 환원하겠다는 생각도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돈만 보자면 저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소득으로 생활비를 하고 충분히 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0시간만 일해도 충분합니다. 돈을 쫓을 필요가 없고 목적만 추구하면 됩니다. 회사 가족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서 너무 행복하고 구독자 및 고객분들도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연결돼 있어서 함께 격려하고 성장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에 더 구체적으로 보탬이 되는 사람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게 제 희망이에요. 그냥 제 희망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것도 6년 전에 썼네요. 30대가 된다고 슬퍼하는 29살에게 제가 여기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저는 항상 이 말을 했어요. 하지만 올바른 전략과 환경 설정으로 성장했고 사실 저는 40대가 너무 기다려진다. 저는 이 말을 했고 지금 40대가 됐고 이 글을 지금 저는 그때를 퓨처 셀프로 산 거고 이제 이거 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때보다 지금이 10배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때가 36살일 거예요. 제가요. 어디지? 그 나이가 있나? 아무튼 제가 2017년이니까 7년 전이니까 35살이에요. 만으로 하면 33살이에요. 디셈버이니까 34살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때 퓨처 셀프로 살았어요. 퓨처 셀프로 살았고 마흔이 돼 보니까 또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진짜 이때 완벽하게 퓨처 셀프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때 힘든 것도 많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로 주도적으로 살았어요. 권한이에요. 주도성이에요. 여러분 미라클 모닝이 뭔지 아세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분 많거든요. 근데 안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뀌었을까요? 미라클 모닝을 하셔서 뭘 했냐가 중요해요. 내가 주도성이에요. 새벽에 깬다고 100% 뭐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안 일어나도 돼요. 저녁에 여러분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시고 새벽에, 그러니까 밤늦게 주도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솔직히 저는 미라클 모닝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요. 출퇴근, 미라클 출퇴근과 미라클 점심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2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미라클 모닝을 조용하냐? 방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라클 점심시간이랑 미라클 출퇴근은 왜 더 대단해요? 방해가 있는데도 내가 내 공부하고 내 독서하고 내 관리해요. 그거는 미라클 모닝보다 한 수 위인 거예요. 미라클 1시간. 그러니까 다 주도성이에요. 주도성. 근데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제가 했던 말들이랑. 리더십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주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리더를 시켰는데 팔로우십이 없다는 건 뭐예요?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행복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돈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엉망이에요. 멘탈이 엉망이에요. 바뀔 수가 있어요. 100만 명 이거 읽죠? 바뀔 수 있어요. 진짜 주도적으로 살기 시작하죠? 그럼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삶이 행복해진다니까. 왜? 퓨처 셀프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하시면 돼요. 왜? 바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대하시면 돼요. 희망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목적을 못 찾는 분들은 여기에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럼 목적이 없는 사람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목적을 찾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메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럼 목적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 독서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상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상상력은 굉장히 그거를 쥐어짜내기가 생각보다 힘들고요. 간접 경험을 최대한 늘려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저는 여러분 롤모델이 필란트로피스트예요. 미국에 있는 독지가들이에요. 엄청난 재벌이면서 자기 자산을 다 사회에 환원해버린 사람들이 제 롤모델이에요. 만약에 제가 미국에 있는 그런 분들을 몰랐으면 저는 지금 그 롤모델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제 목표의식이 확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상상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거라. 냉정한 이타주의자 책 같은 거 읽으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희망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희망이 생기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희망이 생기는 게 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동하시고요. 왜냐하면 체력이 좋아지면 모든 게 효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시면 여러분 스콥이 넓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접점을 늘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계발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진짜 희망이 여기 나왔는데 막연한 희망은 결국 뒤통수를 친다. 제가 이거를 6년 전에 쓴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렇게 설파하고 다녔는데 저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서 2세트만 설명했지 2세트를 솔직히 설명할 줄 몰랐던 거고 이 벤저민 하디 박사가 그거를 연구를 진짜 미친 듯이 해서 집대성에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퓨처 셀프를 이 평행이동 퓨처 셀프를 크런트 셀프로 끌어오는지 그 단계와 구체적 방법론을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10배 강화시켜서 전파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죠. 드디어 끝냈습니다. 진짜 지금 허기가 져서 미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딸 김밥 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뛰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 이거 진짜 5번 읽었고 무조건 읽었고 대국민 필독서에서 무조건 읽으세요. 아셨죠? 진짜 꼭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21강 특강 오늘 이제 1강 했죠. 20강 스트레이트로 갈 겁니다. 제가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제가 우당탕탕 영어교실을 시즌1으로 접었겠어요. 그만큼 소중한 책입니다. 영어 공부법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2강으로 돌아오고 21강을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